이제 우리 이제 태우민 걸 먼저 할게요. 태우민 거. 우리 이제 학생 때 의료보사를 가는데 태우민이에요. 이 후배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 그래도 한 약치 다 먹어봐야 되니까 이제 조금씩 떠서 먹여줘 이렇게. 근데 태우민한테 이게 바나가 소민약이거든요. 바나를 먹였더니 굴토를 하고 계속 소를 하루 내내 그래서 밥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지. 약을 바나라는 소민 약을 이제 그 거담제인데 그걸 먹여놨더니 가루를 내 가지고 가루 낸 건 우리 이제 약에 가루로 처방을 주잖아 옛날에. 그래서 바나도 분말을 해갖고 이제 첨가를 해갖고 주기 때문에 바나를 갖고 간 거죠. 그래서 바나를 먹였더니 계속 구토를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담을 치료하는 약이 이제 바나 진피 건강이라는 이진탕이거든요. 이게 계속 구토를 하는 거야 이게. 남성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강한 소민 약제는 이렇게 계속 토를 하고 음식을 못 먹어요. 섭취를 못 해. 태우민들이. 그다음에 이제 소음민보다는 태우민이 좀 강하니까 일반적인 소음민 약제는 다 먹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인삼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대추, 생강 좀 약한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닭고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대신 이제 뭐가 생겨? 이제 아까 닭고기라든가 이것은 다 몸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거지.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게하고 흑염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태음인이야. 이게 다 소음인 겁니다. 흑염소, 게가 소음이네요. 소음의 보약으로 나는 먹어도 돼요. 그러면은 약재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게와 흑염소는 소음인한테 맞다. 그런데 그러면 태음인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소음인한테는 보약이 되지만은 단백질이 고온에 의해서 고온이 되면은 이게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뭐가 되냐면 지방화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순수한 단백질이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을 단백질이 아니야. 이미 다 지방화가 돼버려. 그러면은 혈액 자체가 어떻게 돼요? 태음인들은 게소주를 먹고 흑염소를 먹으면은 중풍이 오는 거야. 중풍. 뇌에 혈전이 생겨.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생겨. 그러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뭐 먹었어요? 그러니까 게소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약 먹으니까 이 말 나오는 거야. 이게 한약 아니잖아. 거기서는 한약으로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게소주, 흑염소를 먹고 이렇게 고지혈증 간 수치가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이건 한약 먹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체질에 맞춰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카페인, 비파요. 태양인 거죠? 카페인 먹으면 어때요? 속이 쓰이거나 궤양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태음인들은 조금 적게 먹어줄 필요가 있어요. 불면증까지. 비파염은 아까 그랬어요. 혀가 부어버린다. 혀가 부었다는 것은 심장에 강력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혀라는 것은 심장이 쌓이거든. 혀가 부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심장이 좋은 약 뭐예요? 해충증 약. 혀 밑에 넘겼잖아. 바로 없어내라고. 입에 넣은 거 알죠? 응? 입에 딱. 바로 흡수가 되라고.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인들은 과장성이 없고 흐리 멍청하대. 그래서 이때 먼지, 석창포 이런 걸 많이 먹어요.
원지, 석청포. 심장에 구멍을 뚫어주는 거야. 막혀있는 구멍을 뚫어주는 거야. 심장 구멍. 그 다음에 연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연자육, 연근. 연이 태우민들의 안정돼. 심장을 보호해주는 거야. 그 심장의 모양을 뭘로 많이 표현하냐면은 연꽃으로 많이 표현돼요. 한방에서는. 근데 연꽃이 펴있는 모양 자체가 심장의 모양과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아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가 기넥신 아까 그거 했죠. 이게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신장을 조이고 그 다음에 이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계속 센터라고만 모이잖아요. 밖으로 내보내는 길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단풍잎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어떻게 돼요? 하나로 나와서 퍼지잖아요. 이 단풍나무에서 기념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거다? 태음이 거. 진코민, 바소프레신 이게 다 이 역할이에요. 바소프레신이라는 것은 항이인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요붕증이라는 것은 태음인들의 요붕증은 요가 이제 망했다는 거죠. 무너졌다. 요붕증. 이게 이제 당뇨하고 같아요. 태음인들은 뭐냐면은 한 컵을 마시는데 두 컵이 나와 소변. 이름 이수라는 거예요. 한 컵을 먹었는데 이름 마실 이수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름 이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이게 요붕증이에요. 태음인들. 이때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아까 청심연자탕. 이것도 자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태음인들은 무조건 청심연자탕을 써야 돼. 여기에서 왜 그러냐? 청심연자탕은 일단 우리가 겁심이 많고 공포가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면은 태음인들은 대세김질을 해. 그러니까 스트레스 한 번 받으면은 어때요? 계속 생각을 해. 그래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만큼 어때? 계속 증폭이 되면서 심장의 진액을 고갈시키죠. 그 다음에 태음인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뭐야?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욕심 때문에 탐욕이 많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심장의 진액이 고갈이 돼. 심장의 진액이 이렇게 청즙이 있을 것이고 탁제가 있는데 이 엑기스 탁제까지 고갈돼 버릴 정도면은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탁제를 고갈했을 때 이제 심장이 나타난 증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개, 불안하고 건망증 생기고. 그러니까 공부를 완벽하게 달달달 외웠어도 건망증이 생겨서 시험을 못 보는 거야. 시험 볼 때 잊어버려. 그 다음에 건망증까지 불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뭐예요? 이게 목이 굳어버리거든. 한강. 목이 굳으니까 아까 사각근이 굳어질 때의 증상이 다 나타나요. 머리가 아프고 호흡이 안 되고 호흡곤란. 아까 사각근이 굳을 때 뭐예요? 횡격막 운동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횡격막. 횡격막 운동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횡격막 운동이 안 되면은 그러면 심장과 폐에 가부가 걸려요. 그죠? 횡격막 호흡이 안 되는 거 호흡이. 호흡이 안 되다 보면 신비연이 쓰러질 수도 있겠죠. 호흡이.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횡격막이 밑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 그러면 밑에 뭐가 있어요? 간과 위. 이게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위장이 멈춰. 위가 멈춘다 이 말이에요. 위가 멈춤. 근데 태연이는 아까 탐욕이 있다고 했잖아. 식탐을 갖고 있잖아. 있으면 무조건 먹어. 있으면 무조건 먹어. 먹어봐.
그러니까 멈춰 있는데 먹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소화불량이 소화장애. 소화장애가 소화가 안 돼. 이게 심해지니까 뭐가 돼? 이제 위궤양, 식이궤양, 궤양이 나타나요. 궤양. 왜냐면은 소화가 안 되고 멈춰 있으니까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거기가 음식물이 빠져 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 나오니까 그 음식물이 뭐예요? 이게 이제 노폐물이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음식물이 오래돼 있으면 썩잖아. 그럼 썩으면 뭐가 돼요? 이게 노폐물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뭐가 세균이 이제 바이러스가 다 달라붙어서 살아. 또 우리가 헬리코박테리 그 박테리아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게 생기다고 했잖아. 정상인 사람 다 있어. 근데 그게 증식을 할 순간이 있는 거야. 증식을 해야만이 그건 뭐야? 몸에 이게 노폐물이 있을 때야. 노폐물이 없을 때는 그게 궤양을 일으키지 않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리가 바이러스가 질병의 원인이에요? 내 몸의 원인이에요? 네가 위장이 멈춰서 노폐물이 생겨서 계속 이게 정체돼 있으니까 이 박테리아가 나와서 이걸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헬리코박테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헬리코박테리아 그 놈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놈이 원인이 아니라 내 몸에 노폐물이 안 움직인 게 쌓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 노폐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모여야 되니까. 그렇죠? 미생물이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병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물이 노폐물이 생기는 거죠. 노폐물이. 그 다음에 골반에서부터 힘이 풀려. 아까 뭐라 했어요? 다리 각자. 다리 태자, 다리 각. 그러니까 대퇴소태라고 하잖아요. 다리 각. 태각 무력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판강,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 안삭통까지 나타나요. 자, 눈까지 나타났다는 것은 뭘까요? 아까 저평골의 문제입니다. 그럼 저평골이 굳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 저평골. 그럼 눈, 코, 귀의 문제 다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저평골에는 또 이 침샘도 침샘, 이하선형, 이하선, 침샘, 전립선, 편도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입안에. 그 다음에 저평골 문제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게 딱 벗겨내면은 신경의 문제, 효소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호르몬의 센터라고 했어요. 이게 저평골이. 그럼 이 증상들이 다 나타나. 자, 태음인들이 심장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요 태각 무력병이 나타나. 그러면 골반까지 문제가 나타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겨요. 당뇨가 생기죠, 당뇨. 이름 이수가 여기서.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이름 이수 여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뭘 치료해야 되냐면은 심장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태음인들의 자궁의 문제, 막 생기가 막 계속 불순하거나 막 생기가 계속 하연하고 이런 경우, 그다음 방광염이 나타나는 경우,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태음인들 전립선은 다 무엇에 관련됐다? 심장, 골반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골반 안에 뭐가 있어요? 자궁, 방광,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질, 남자는 전립선. 이 문제, 아까 요 당뇨도 이렇게 나오죠. 요 문제는 다 어디서 해결한다? 골반에서 힘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청신 연장탑재. 심장을 건드려서 심장에 탁제 고갈된 것을 채워져서 어떻게 한다? 자궁을 치료하고 방광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태음인들의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태음인은. 근데 왜 여기가 약해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인들은 자
여기에서 아까 심장 탁제가 고갈되면은 이 태오민들은 심장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절해줘요.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점에, 자, 피부도 제일 피부가 크죠? 이 피부. 그러면 우리 내장은 또 뭐가 돼 있어요? 점막으로 이루어졌어, 점막으로. 그러니까 피부와 점막이 다 연결돼 있어, 지금. 그럼 감기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외상 감기, 내상 감기. 우리가 추워가지고 감기가 걸릴 수도 있지만은 마셔가지고 음식물로 들어가서 감기도 걸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태음인들이 뜨거운 걸 싫어하고 찬 것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이 태음인들이 이 설사를 한다든가 이게 설사를 한다든가 과민성 대장 증후가 있다든가 이런 게 생겨. 감기가 걸리거나. 그래서 우유는 소의 우유잖아요. 그러면은 태음인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우유만 먹으면 설사를 안 해. 왜 그래? 차게 먹어서. 차게 먹어서. 그런 사람들은 데워서 주거나 뜨겁게 데워서 주거나 상온을 맞춘 우유를 주면은 괜찮아요. 찬 음식이 들어가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체질은 누구다? 태음인이에요. 왜냐면 폐가 몸의 라디에이터예요. 심장을 싸우고 있는 심장 엔진이라고 하면은 엔진은 어때요? 열을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혈액을 펌핑하고 있는 거야. 잘 때도 펌핑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동력이 이게 떨어지면 심장 마비야. 이거를 폐가 싸우고 있어서 뭘 하고 있어요? 식혀주고 있어. 공기로, 공랭식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심장의 진액이 고갈되면은 이거 잘 보세요. 자, 세포 하나하나 조직, 점의 피부, 점막 자체가 진액을 공급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얘들이 다 변해 안 변해? 응? 형님 그 군대 생활할 때 눈 많이 오니까 거기 초롱 근처에서 눈이 많이 오면은 부식이 안 들어가면은 한 달 동안 부식을 못 받았어. 총알도 못 받았어. 뭐 옷도 못 받았어. 보호를 못 받았어. 한 달 만에 그럼 탄력이 안 해. 반란군이 되는 거야. 애들이 반란군이 되는 거야, 이게. 애들이. 그럼 온 몸에 모든 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피부염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응? 암이 될 수도 있고. 애들이 또 세포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세포 자체가 죽어 있는데 교체를 못 해주네. 그 다음에 세포 자체를 또 이렇게 없애줘야 되잖아. 시체를 안 없애고 그대로 놔뒀어. 그럼 뭐가 생겨? 염증 바이러스가 엄청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장의 진액 고갈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보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간세포라든가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재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만성 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 천신 여자탕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피부 궤양이라든가 궤양도 그렇고 아까 유궤양이라든가 궤양이 많이 나타나지만 피부권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태음인들은. 그래서 자 피부와 점막의 문제만 해결해줘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여기 점막이 궤양이 많이 생기고 염증이 많이 생겨. 그럼 크로시병도 많아요. 크로시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장이 이렇게 생겼어. 장의 세포가 이 열 따라서 입원을 썩어버려. 장이 썩어버려.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 라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썩어버려. 계속 크로시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다 그냥 염증이란 말이야.
태음인들은 이때 쓰는 약들이 있어. 뭐냐면은 이거예요. 유분피, 화피, 율피, 키토산. 자, 키토산은 아까 개껍질이에요, 개껍질. 이거를 말려가지고 씻은 다음에 말려가지고 유분피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지금 유분피, 화피는 벚나무, 율피가 뭐예요? 율피? 밤껍질. 이거를 가루내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 그럼 그 궤양까지 이 염증 궤양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잖아. 이것들이 표피의 병을 치료해. 그 다음에 속에서 혈액하고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 그걸 다 어디서 또 치료해줘? 청신연사탕이 속에서 치료를 들어가고, 바깥쪽 점막 피부는 또 누가 치료해줘? 유분피, 화피, 율피, 키토산을 밀가루에 섞어가지고 먹어도 되고, 바를 때는 이렇게 표피를 발라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용제로도 쓸 수도 있고, 점막이니까 입 안이라든가 입이 다이잖아. 그럼 여기다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요거는 연고로도 많이 쓸 수 있고, 아토피. 아토피는 양쪽에서 다 치료가 돼야 돼. 안쪽에서 요걸 해주고, 아토피 바깥쪽에서는 요렇게 해주고, 태음인들은. 근데 바깥쪽이라고 해서 이게 피부 점막을 우리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점막 안에도 아니다. 피부래. 피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론시병이라든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가 베체트시 병이 또 있어요. 베체트시. 이게 이 안에 여자들 같은 경우 질 내부에 여기가 염증이 생겨요. 근데 다 그것도 치료가 청신연산을 기본으로 쓰면서 이렇게 요 화피, 율피, 키토산을 집어넣어서 넣어주면 돼. 그럼 거기에 잡혀.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이렇게 해서 잡으면 잘 잡혀. 태음인이 아니잖아요, 수민이. 소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우유는 그러니까 아까 유분피, 화피, 율피, 키토산은 임신부에도 좋고, 그다음에 베체트시병, 크론시병, 잇몸에 병이 있을 때, 그렇죠? 장 점막이 벗겨지는 크론시병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유는 태음의 이른식인데 설사를 발생하죠. 그래서 차가운 상태에서는 폐를 상하게 됩니다. 찬 음식이 태음인들은 폐를 상하게 해요. 찬 음식이 아이스크림 먹고 폐를 상해. 그럼 그게 감기하고 똑같아요. 내상 감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인들이 인후통이라든가 편도선, 목 쪽이 여기가 아플 때 이건 뭘 쓰냐면은 토란 씁니다. 토란. 토란. 근데 이제 태양인들이 토란 먹으면은 따갑다고 하잖아요. 그다음 소양인도 양인이 먹으면 토란이 따갑다 그래요. 목이 따갑다 그래. 그러나 소음인들은 별 아무 느낌 없어요. 그래서 토란이 어떤 사람은 막 가렵고 막 그러잖아요. 알레르기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양인들한테 오는 거예요. 소양인, 태양인. 이게. 저도 토란 그냥 만지고 뭐 먹어도 아무 그 없어. 근데 이제 태음인은 또 이제 목이 이제 좋아지죠, 목이. 인후통. 꼭 이제 먹어야겠네. 감기에서도 토란 꼭 먹어줘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왕. 앞에 얘기할게요. 마왕은 태음인한테 가장 잘 맞는 약이죠. 그렇지만은 너무 강심작용이 있다 보니까 태음이 먹어도 심장이 쪼이는 듯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이런 게 나타나. 태음인들도. 그런데 태음인한테는 적응이 해요. 한동을 썼는데 일주일 정도면은 뭐야? 5일이나 7일 정도 지나면은 태음인들이 괜찮아져. 심장에 문제가 나타나니까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막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그래서 이게 좋아요. 비만에도 좋고, 아까 폐는 한기에 의해서 항상 상황이었잖아요. 한기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폐에 엄청 좋아요. 태음인들의 천식 감기에 무조건 마왕이 들어가야 돼. 마왕을 두어 써버리고 막 양을 좀 늘릴 수도 있어요. 늘리면은 태음인들 천식까지 가나. 천식. 천식 연자탕에다가 마왕을 딱 넣어버리면 기관지가 엄청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심장이 좋아진 상태에서 마왕이 들어가니까. 그럼 천식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천식이 100% 나와요. 양방에서는 뭐 치료를 못하지만은 이렇게 체질도 바로 천식은 제가 많이 치료했어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 길어봤자 2달. 천식. 그래서 태음인의 기관지, 감기, 폐, 비만 치료에도 무조건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태음인들은. 그 다음에 조수프라가 뭐냐면은 태음인들이 계속 머금고만 있지 뿜어내지 못하니까 여기는 좀 습해야 되는데 여기가 건조하고 건조할 때는 습해. 이게 조습불안란 말이에요. 건조할 조자에다가 습할 습자가 그러니까 조습이 불안 조화롭지 못하는 거 이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부종에는 바로 들어가죠. 이게 마왕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소양인이 마왕 먹으면 어때요? 이제 이때 죽는 거야 이게. 소양인이 마왕 먹으면 소음인은 어떻게 돼요? 감기에 마왕을 썼다 그러면은 땀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땀이 나면은 소음인들은 진액이 다 고갈돼 버려요. 맥이 없어. 그러니까 태음인이 소양인이 사우나를 갔다 오고 싶다. 그 증상하고 똑같아요. 둥근이고 불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땀이 나. 마왕이 땀이 나가지고 소음인들이 사우나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진액이 여기가 터지잖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더 많이 먹었다. 그럼 사우나를 3시간 하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 1시간만 있어도 진액 고갈이 많은데 3시간이면 얼마나 많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진입 고갈이 완전히 돼버리니까 소변이 안 나가고 병이 더 깊어져 버리고 속까지 들어가는 거죠. 소음인들은 마왕을 먹으면 땀이 더 많이 나서 몸에 진액이 고갈된다. 혈액이 고갈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의인이 뭐예요? 의인? 율무. 율무 있죠. 그래서 율무밥을 많이 먹어도 돼요. 이게 살 빼주는 거예요. 아까 율피, 밤. 그 다음에 상황버섯이 주된 약입니다. 상황버섯은 몸에 있는 간에 습열이라든가 지방을 싹 빼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 혈액으로 빼서 소변으로 빼버려요. 그럼 우리가 술을 먹으면은 여기서 간에 집어넣어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빼내는 거에 하다 보니까 간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알코올을 먹으면은 상황버섯 먹고 있을 때 어때요? 먹으면은 간에 못 들어가니까 술이 금방 취해. 한 병 먹을 사람이 3분의 1만 먹어도 취해버려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 상황버섯을 먹게 되면은 간 수치가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치료되고 있으니까.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간에 있는 지방을 혈액으로 빼고 있으니까 혈액에 지방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지.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치료가 돼버리면 어때요? 깨끗해져 버려요. 간에 있는 모든 것, 아까 담석 있죠? 그런 걸 싹 빼버리는 게 상황버섯이에요. 태음인들은 아까 간해독을 싶다? 상황버섯. 간해독. 아까 설명을 전에 했었어요. 간해독. 간에 담석이 많거든. 간 다음에 돌이 많아. 결석이 많아. 요거를 해주는 게 상황버섯이에요. 그러니까 간에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준다. 상황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갈근 마왕 이걸 잘 써야 되고. 그 다음 아구가 태음인 겁니다. 태음인. 아구찜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루텍 많이 먹죠. 지루텍. 그게 태음인 약이에요. 항히스타민인데. 요거 설명을 이제 다음에 해줄게요. 그래서 좀 끝내시고.